하나, 둘, 셋. 이 물리치료에 대한 전망은 좋은가요? 네, 마 작가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물리치료에 대한 전망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10년 뒤에 물리치료사가 많이 배출되는 시기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지켜봐야 되지만 항상 물리치료사는 좀 부족한 현상을 조금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사도 최근 근무 병원에 따라서 이제 구분되고 있고요. 신경계 치료, 전형도수 치료, 수류물리치료, 소아치료, 국공립기관, 스포츠 섹터 등 다양한 분야에 재분야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치료 역량에 따라서 전망을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어요. 각 분야마다 전망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나면서. 그렇죠. 근데 실제 저도 마 작가님 의견과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물리치료에 대한 분야 자체가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물리치료를 받는 대상자가 성별 그리고 뭐 나이 불문 없이 모두 물리치료를 받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에 대한 수요에 대한 걱정이 사실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망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신경계 치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 환자분들도 당연히 일반 사람들도 뭔가 질병에 대한 그런 지식도 많이 높아졌고 입원할 만한 상태보다는 뭔가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태로 약간 경증인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좀 요즘 AI가 나의 직업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번씩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물리치료 분야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AI도 저희를 따라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AI보다 우리가 낫다? 네, 맞습니다. AI라고 하면은 전문적으로 아직 데이터를 받아보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근데 치료사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컨택을 하고 컨택한 다음에 반응을 보고 또 어떤 현상을 지켜보고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AI가 대체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AI를 통해서 뭔가 지금도 데이터 같은 거 뭔가 측정하거나 이러면 데이터도 뭔가 쉽게 정리해서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환자랑 감정 교류도 해야 되고 라포 영상 같은 거 동기부여도 해줘야 되고 너무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죠. 뭐 직업도 고려해줘야 되고 뭐 개인적인 요소도 뭐 성격, 가정 환경 이런 것도 고려해줘야 될 게 많아서 AI로는 대체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미래가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째 질문은 이각 병원에 대한 장단점을 얘기하는. 우선 신경계 병원부터 먼저 장점과 단점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경계 병원이요? 장점은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이지 않나 싶어요. 일단 이제 비교하는 게 도수 파트다 보니까 그런 OS 병원에 비해서는 뭔가 퇴근 시간이 그래도 좀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뭐 6시 전에 다 끝나니까. 그래서 그런 출퇴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연차가 좀 그래도 인센티브제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연차가 조금 자유롭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내가 뭐 쉰다고 해서 갑자기 뭐 내 인센티브가 깎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차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것. 그리고 그 입원 환자분들을 좀 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 사람 내일 보고 그 다음에 또 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이렇게 환자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좀 크신 분들은 이런 부분도 좀 장점이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계속 같은 환자를 본다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성격의 사람들한테는 그게 또 장점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단점은 아까 말했던 대로 OS에 비해서는 약간 페이가 작지 않나. 근데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기는 해요. 당연히 반드시 신경계 병원이 페이가 확 낮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냥 낮은 경향이 있긴 해서 그게 단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종합병원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은 장점은 안정성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리고 저도 1년차, 2년차는 이제 재활병원에서 근무를 했고
이제 지금이 11년 차지만 이제 나머지 이제 기간을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환자 케이스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자 케이스를 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 가족들이나 저 포함해서 본인까지 지인 할인이 될 수가 있고, 단점 같은 경우는 우선은 자체 교육이 재활병원보다는 좀 적지 않나. 대신 이거는 병원마다 분명한 차이가 있고, 보통은 이러한 자체적인 교육이 보통 교육을 듣고 온 후에 리뷰하는 교육들이 많지, 자체적으로 어떠한 스터디를 하거나 교육에 대한 거는 기회 제공이 많지는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선 저희 개인적인 견해였고요. 우선 도수치료병원에 대한 장단점은 어떤가요? 도시료병원에 대한 장점은 뭐 현실적인 거죠. 현실적인 건 연봉이고. 네. 단점이라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네, 내가 이제 병원이고 병원이 나고 함께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상황일세. 모랄지 경제가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어떠한 현실적인 부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 신경계 병원하고 좀 반대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연차라는 게 사실 인센티브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차를 쓰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병원이고 병원이 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어질 수 있고, 이 단점이라고 하면은 단점이라고 단점이 없어요? 없나 보네요. 그 우리는 제가 뭐가 됩니까 지금? 큰일이네. 제가 뭐가 되죠? 단점이 없나 보네요. 저희 병원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네. 박기술 선생님이랑 저랑의 약간 대립이. 왜요? 첫 직장으로 종합병원보다 재활병원을 더 추천하나요? 어떤가요? 뽑힌 데 가셔. 그렇죠. 자리가 있는 대로 가셔야죠. 근데 저는 제가 1년차로 돌아간다면, 기회가 된다면 저는 좀 많은 케이스 보고 이런 데를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딱 뭐 재활병원이 더 좋다, 종합병원이 더 좋다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1년차로 돌아가면 기회가 딱 두 병원 다 입사할 수 있어. 기회가 주어지면 종합병원을 조금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조금 더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해볼 수도 있고, 안정적인 경험, 아까 뭐 복지몰이 있다고 했나요? 네, 그런 복지가 많더라고요. 한번 누려보고 싶습니다. 재활병원 다니고 있으니까 한번 안 다녀보는데 다녀보고 싶네요. 저는 사실 지금 종합병원을 다니고 있지만, 종합병원보다 재활병원을 더 추천하나요? 라는 이 질문 자체가 약간 어디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분명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장단점에 맞는 곳을 선택을 하는 게 맞고, 저도 1, 2년차 때는 재활병원에 있었지만 사실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우선 저는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동기들과의 어떤 스터디, 그리고 그 병원 자체 교육. 병원 자체 교육이 또 내가 학회에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기회 제공이 또 마련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재활병원 선생님들과 또 소통을 하다 보면은 어떤 끈끈한 전우회 같은 것도 그런 건 좀 생기긴 있어요. 합니다. 그렇죠. 일단 뭐 종합병원이 뭐 전우회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위아래가 있죠. 그렇죠. 전후보다는 약간 전후보다는 위아래가. 그래서 각자 맞는 병원을 선택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은 뭐죠? 신경계 도수 종합병원에 입사하기 위한 유리한 자격. 신경계 도수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다 세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신경계 먼저. 저는 딱히 뭐 유리한 게 있다라고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경력직이라면 서티가 있는 사람을 조금 더 우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렇다고 해서 딱히 뭐 차별을 두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서티 맞아요. 네, 서티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경력직을 우대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채용 공고를 제가 또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보통 이제 상급종합병원시의 채용 공고를 보면 5대상 중 하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경력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 기간 경력 보유자 또는 대학종합병원 경력을 우대하는 이러한 공고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련 분야 채용 자격증 이수증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종합병원이나 이제 상급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암재활이라던가 심장 호흡재활에 우선은 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 이수증을 가진 선생님들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도치로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기 조연자 선생님이 하기 좀 어렵죠. 와가지고 좀 배울 게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은 경험적 지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문화된 지식도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이게 매칭이 됐을 때 그때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또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공고가 나야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공고가 나면 좋은 준비를 미리 해놓고 준비 이후에 이제 그 타이밍 맞춰서 넣었을 때 이제 니즈 필요하면 이제 뽑아 주시는 거니까 그때 이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자기소개서 팁이 있나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팁? 먼저 박희수. 저는 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실수? 좀 가장 많이들 하는 실수? 정말 최악인 이력서가 뭐냐면요, 경력직이에요. 근데 병원 이름을 잘못 써. 왜냐면 솔직히 선생님들이 이력서를 한번 써놓으면요, 자기소개서를 내가 지원할 때마다 뭐 매번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 복붙해서 쓰는 거예요. 그치. 근데 꼼꼼히 안 읽어본 거죠. 붙여넣기. 네, 나 이 병원에 지원했는데 갑자기 B 병원 이름이 써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를 몇 번이나 봤어요. 없을 것 같죠. 근데 은근히 있고, 진짜 잘 봐야겠다. 네, 그리고 경력직인데 완전히 과거 얘기, 완전 고등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얘기를 써놓으시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은 한번 더 생각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종합병원은 사실 그 병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가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는 그 우선은 천주교랑 관련이 있어서 병원이 천주교에 대한 어떠한 그런 지식, 그리고 비전, 그런 사명감 이런 것들, 그리고 슬로건 같은 것도 외워서 갔던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자기소개서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굳이 뭐 학창 시절에 있는 내용들을 줄줄이 나열하는 것보다 내가 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네, 좀 더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넣으면은 그래도 좀 좋게 보지 않을까. 저도 뭐 같은 얘기지만 최근에 있었던 대학 상황이죠. 과거 얘기는 사실은 과거일 뿐이고, 최근에 이제 졸업하고 나기 전에 있는 활동들, 어떤 대학 생활에서 있을 주목할 어떤 이벤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교육을 받았다든지, 뭐 기본적으로 CPR이라든지 테이핑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임들을 많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는지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 함께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팁이 있고, 또 단점을 장점으로 만드는 능력도 조금 필요하다고 좀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과 뭐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 하지만 나 조금 체력이 좀 약했다. 그런 단점을 장점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면접을 볼 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요? 만약에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 선생님이랑 만약에 연락이 되거나 지인분이 계시면은 그 면접에 대한 어떠한 형식, 네, 어떠한 주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는 누가 들어오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병원장님, 그 부원장님, 그리고 재활의학과 과장님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보통의 병원은 보통 실장님들이 들어오잖아요,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물리치료에 대한 전공 지식을 잘 아시는 분들도 들어오지만 병원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원해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네, 항상 그렇지는 않다가 중요하죠. 그렇죠. 전 그냥 갑자기 생각났는데, 면접 봤을 때 썰 같은 거 없어요?
아, 저는 그거 얘기해도 되나? 저는 사실 그 저희 병원 면접 볼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사명, 뭐 슬로건, 병원에 대한 이력 다 공부해서 갔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저는 이러한 전공이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뭐 특화되게 뭐 이렇게 잘 준비를 해놨는데 그럼 병원장님 질문이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 사랑이란. 그 질문을 딱 받을 때 뭐라 그래? 한 3초 정도 생각을 했었죠. 3초 맞아요. 3초, 5초. 근데 물리치료는 우선 환자를 보는 이제 직업이기 때문에 맞아요. 환자의 사랑도 중요하고 타인과의 사랑, 뭐 환자의 사랑 이렇게 해서 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 대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아니 지금 생각났는데 아니 처음 딱 1년차 때 신입 때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근데 한 5명 쭈르륵 있고 저기 이제 면접 보시는 면접관님들이 한 10명이 쭈르륵 앉아있는데 각자 자기를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래요. 자기 자신을. 와 어렵다. 나는 뭡니다. 얘기하는데 저 뭐라는 줄 알아요? 생각나는 게 없어서 난 물리치료사니까 저는 핫팩 같은 사람입니다. 따뜻한 마음. 마음이 따뜻하고 핫팩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일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해요. 그 사람들한테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데? 좋은데요? 괜찮은데요? 괜찮은데? 네. 오글오글거리니까 다들 엄청 웃었어요. 음,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작가님은 추억은 추억으로 묻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